여배우들 사이에선 빨리 뜨려면 벗어야 한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한방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죠. 오늘은 의외로 과감한 노출을 보여준 여배우 탑7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송민경은 연기와 노래가 모두 되는 만능 엔터테이너로 유명합니다. 2008년 가수로 데뷔한 그녀는 4인조 걸그룹 더시아에서도 활동했죠. 한때 티아라의 멤버로 거론되었을 만큼 그녀의 실력은 출중했습니다. 그리고 배우 생활까지 병행하며 열일을 하게 되죠. 그러나 가수 커리어와 배우 커리어 모두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때 송민경은 두 가지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는 트로트에 도전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노출 영화를 찍는 거였죠. 2020년 트로트의 민족에 출연한 그녀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쁜 외모와 시원한 가창력이 인정을 받았죠. 기세를 몰아 2023년 이번엔 노출 영화에 도전합니다. 이 작품의 이름은 10일간의 애인. 당시 자극적인 예고편 덕분에 여러 매체에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송민경은 이 작품에서 전라를 노출하는 연기를 소화했습니다. 10년 만에 만난 첫사랑과 진한 배드신을 나누었죠. 대중들은 와, 트로트의 민족에 그 가수 맞아? 생각보다 진하네 등의 호평을 남겼습니다. 영화는 흥행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도전 정신만큼은 빛난 작품이었죠. 한지은은 저예산 독립영화로 데뷔한 촉망받던 유망주였습니다. 데뷔 당시부터 주연을 맡으며 연기 인생의 스타트를 끊었죠. 이후 수상한 그녀, 부산행의 조연으로 활약하며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수상한 그녀는 866만 관객을 동원했고 부산행은 1100만 관객을 넘어섰죠. 하지만 대작에 출연했음에도 역할이 너무 작아 한지은을 기억하는 팬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에 그녀는 2017년 과감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리얼이란 작품에 노출 연기 오디션을 보는 거였죠. 배역도 비중이 꽤 있었고 김수현과 설리가 출연을 확정한 상태였기에 용기를 냈습니다. 결국 그녀는 42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경빈역을 따냈죠. 한지은은 이 작품에서 김수현과 진한 배드신을 소화했습니다. 상반신 노출은 물론이고 하반신까지 화끈하게 보여줬죠.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 한 기자가 노출이 부담스럽지 않았냐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선택을 했으면 후회하지 않아요. 하지만 후유증이 크더라고요. 라고 대답했죠. 연기를 잘 소화한 덕분일까요? 리얼은 흥행에 실패했지만 한지은이란 배우는 최근에도 꾸준히 캐스팅되고 있습니다. 지아는 2003년 전국 춘향 선발 대회에서 진을 수상하며 데뷔했습니다. 몽환적이면서도 섹시한 마스크는 많은 감독들에게 각인되었죠. 하지만 여러 작품을 했음에도 본인의 이름을 알리지는 못했습니다. 가끔 배드신이 있는 비중 있는 역할이 들어왔지만 노출은 겁이나 쉽게 결정하지 못했죠. 그러던 중 함정이란 영화에 미니 캐릭터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이 배역은 오디션에 합격해야만 출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아는 이 캐릭터가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했고 적극적으로 본인을 어필했죠. 결국 3차 오디션 끝에 이 역할을 따냈습니다. 극중에서 농하지만 요염한 요부 연기를 아주 잘 해냈습니다. 유부녀임에도 다른 남자를 유혹하는 그녀의 모습은 아주 섹시했죠. 원초적인 본능을 자극했습니다. 지아는 리얼한 농화 연기를 위해 촬영 20일 전부터 한마디도 하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런 연기 열정 덕분에 그녀는 차기작도 순탄하게 출연했죠. 그리고 2022년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라는 높은 수위의 작품에 또 한 번 출연하며 많은 대중들을 설레게 했습니다. 송소율은 자연산 D컵 가슴을 가진 글래머로 유명합니다. 그녀의 인지도를 크게 올려준 건 다름 아닌 한 장의 움짤이었습니다. 남자 배우가 그녀의 가슴을 스치는 영상이었죠.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했음에도 정작 그녀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극히 적었습니다. 2010년부터 크고 작은 연기 활동을 했지만 인지도는 바닥이었죠. 결국 2014년 그녀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영화 스케치를 통해 파격적인 노출을 감행하기로 한 것이죠. 하지만 아쉽게도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관객 수 1483명을 기록하며 아주 실망스러운 스코어를 기록했죠. 또 노출을 감행한 건 송소율이었음에도 관객들은 이를 오해했습니다. 주인공이었던 고은아가 노출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이죠. 이후 이를 만회하기 위해 영화를 한 편 더 촬영합니다. 영화명은 위선자로 다시 한번 과감한 노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흥행에 또 한 번 실패하며 무명 타이틀을 벗지는 못했습니다. 강혜림은 2016년 미스코리아 부산, 울산 지역의 지인을 차지했습니다. 당시 앳되면서도 매력있는 외모로 큰 화제가 되었죠. 1년 후 아이돌 권한대행이란 드라마로 초고속 데뷔했습니다. 그러나 신인인 그녀가 맡을 수 있는 역할은 작은 배역뿐이었습니다. 열정도 있고 노력도 많이 했지만 기회는 쉽게 오지 않았죠.
결국 그녀는 2022년 노출이 필수인 썸바디란 작품의 오디션을 보게 됩니다. 경쟁률은 600대 1로 웬만한 배우들도 합격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강혜림도 포기하고 있던 찰나 제작사에서 연락이 왔고 드디어 주연 역할을 쟁취했죠. 썸바디의 감독은 여배우의 매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지만 노출이 반드시 동반되는 감독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강혜림 또한 이를 알고 있었고 전라 노출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감독을 믿고 적극적으로 촬영에 임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수위는 매우 높았지만 연출이 아름답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신비스러운 이미지와 독특한 매력을 보여줬다는 평이 대다수를 차지했죠. 이후에도 본인의 연기력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주인은 2001년 잡지 모델로 데뷔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배우 활동을 시작했죠. 본인을 알릴 기회가 많이 없었음에도 MBC 베스트 극장에 출연해 훌륭한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이 덕분에 드라마 소울메이트에도 캐스팅됐죠. 당시 장미인애와 티격태격하는 백치미 연애고수 역할로 열연했습니다. 대중들은 배우의 이미지와 캐릭터가 너무 잘 어울린다 라며 호평했죠. 첫 시작은 아주 좋았지만 그녀에겐 운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후 10년간 많은 활동을 했음에도 시청자들은 그녀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2015년 그녀는 승부수를 던집니다. 영화 연애의 맛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따내기 위해 노출 연기를 하기로 결심한 것이죠. 파격적인 배드신이 있었기에 많은 매체가 주목했습니다. 그녀는 노출이 있기 때문에 부담되지만 젊고 예쁠 때의 추억으로 좋게 생각하려 해요 라며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함께 출연한 강혜원은 하주이가 자신보다 훨씬 훌륭한 몸매를 가졌다며 그녀를 극찬하기도 했죠. 영화도 좋았고 연기도 인정받으며 나름 훌륭한 커리어를 남겼습니다. 이효정은 중2 때부터 학생 잡지 모델로 발탁된 유망주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몇 개의 CF에도 출연하며 일찌감치 연예인의 끼를 드러냈죠. 그리고 고1 때 영화 춘향전에 성춘향 역할을 맡으며 정식으로 데뷔하게 됩니다. 이몽룡 역할은 대학생이던 조승우가 연기했죠. 당시 이 영화엔 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미성년자의 노출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효정은 만 16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노출 및 배드신 논란이 있었습니다. 함께 영화를 찍었던 조승우는 배드신 촬영 후 굉장히 고통스러웠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남자 배우가 이 정도인데 여자 배우가 받은 고통은 훨씬 더 컸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영화 개봉 후 조승우는 이른바 대박 배우가 되었지만 이효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작품을 끝으로 사실상 연예계를 은퇴했죠. 미래가 창창했던 그녀였지만 어린 나이에 받은 충격이 상당히 컸던 모양입니다. 이후 이효정은 학업에만 전념해 연세대학교 법학과에 진학했고 행복한 일반인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의 커리어를 위해 과감한 선택을 한 7명의 여배우님들, 앞으로도 좋은 작품에서 꼭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끝!